170만 원, 3박 4일 가족 스키 여행 비용이에요. 그 돈이면 동남아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본 온천 여행도 되고요. 근데 한국 스키장에서 이 돈을 쓰면 뭘 얻을까요? 흙 드러난 슬로프, 1시간씩 줄 서는 리프트, 25,000원짜리 비빔밥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도망친다는 사실이에요. 최저 시급 받으면서 영하 10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리프트는 멈춰 있고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고 식당은 점심시간인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연간 686만 명이던 이용객이 433만 명으로 40% 하락했어요. 최근 3년간 3곳이 폐업했고 두세 곳이 추가로 문 닫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바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가 변하면서 눈을 돈으로 사야 하는 시대가 됐고 그 비용이 전부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후플레이션의 첫 번째 희생양, 한국 스키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키장에서 가장 먼저 떠나는 건 손님이 아닙니다. 직원이에요. 지난 겨울 스키장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리프트가 멈춰 있고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고 식당은 점심시간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어느 한 스키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국 대부분의 스키장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키장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한 리프트 운영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최저 시급 받으면서 영하 10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이전에는 스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시즌 아르바이트로 많이 왔습니다. 슬로프를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매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스키를 타는 젊은이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스키와 스노보드는 겨울 대표 레저였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MT 다음으로 인기 있는 활동이 스키장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객은 2011년 686만 명에서 최근 443만 명으로 약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줄었으니 스키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줄어든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처우마저 나빠졌습니다. 스키장 운영사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직은 단기 알바로 대체됐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 인력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리프트 정비사, 슬로프 관리사, 안전요원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경험 없는 단기 알바가 투입됐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품질은 곤두박질 쳤죠. 서비스가 나빠지니 손님들의 불만이 폭발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스키장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리프트 고장으로 1시간을 기다렸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일이 아니라며 무시당했다. 이런 글들이 매일 올라왔어요. 손님들은 분노했고 재방문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직원이 부족하니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서비스가 엉망이니 손님이 떠나고 손님이 떠나니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으니 인건비를 더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니 더 많은 직원이 떠납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스키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스키장이 왜 비싼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겨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스키장을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높은 산, 추운 날씨, 그리고 눈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3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먼저 산부터 봅시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으로 해발 1950m예요. 백두산을 제외하면 2000m가 넘는 산이 없습니다. 반면 일본 알프스는 3000m급 봉우리가 수두룩하고 스위스 알프스는 4000m를 넘어요. 산이 높아야 기온이 낮고 기온이 낮아야 눈이 오래 쌓여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산들은 태생적으로 스키장 운영에 불리해요. 다음은 날씨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랐고요. 기온이 올라가면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인공눈을 만들려면 기온이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새벽에만 잠깐 기온이 내려가는 날에는 제설기를 새벽 내내 돌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눈입니다. 한국은 자연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요. 일본 홋카이도는 겨울 내내 눈이 쏟아져서 별도로 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파우더 스노우라고 불리는 가벼운 천연 눈이 슬로프를 덮어요. 파우더 스노우란 수분이 적고 입자가 고운 눈으로 스키를 탈 때 가장 이상적인 눈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한국은 달라요. 영동지방,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 쪽을 제외하면 겨울에도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평이나 하이원 같은 강원도 산간 지역도 자연눈만으로는 스키장을 운영할 수 없어요. 거의 100% 인공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설기라는 기계가 물을 아주 작은 입자로 분사해요. 이 물 입자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얼면서 눈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형 제설기 한 대를 하루 종일 가동하면 일반 가정집 한 달 전기 사용량의 10배가 넘는 전기를 소모합니다. 스키장 하나에 이런 제설기가 수십 대 있어요. 전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도 필요해요. 인공눈을 만들려면 슬로프 1km당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끌어오려면 대형 펌프가 필요하고 펌프를 돌리려면 또 전기가 필요해요.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배관이 터지지 않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요. 한국 스키장의 운영 시즌도 문제입니다. 자연눈이 풍부한 일본이나 유럽의 스키장은 11월부터 4월까지 약 6개월 영업해요. 하지만 한국은 12월 중순에 겨우 개장해서 2월 말이면 폐장합니다. 실질적인 영업일은 70일 남짓이에요. 좋은 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날은 50일도 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중 고작 50일 동안 벌어서 365일치 비용을 감당해야 해요. 이걸 식당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년에 50일만 장사해서 1년치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 식당을 상상해 보세요. 메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스키장의 리프트권이 비싼 이유, 식당밥 한 그릇이 25,000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 위에 최근 몇 년간 결정적인 타격이 더해졌어요. 바로 전기 요금과 기후 변화의 이중 공격입니다. 스키장 리프트권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2015년 스키장 리프트권 평균 가격은 하루 5만 원 수준이었어요. 2024년에는 9만 원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같은 기간 일반 물가 상승률은 약 25%였습니다. 다른 물가가 25% 오르는 동안 리프트권은 80% 올랐어요. 왜 유독 스키장만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답은 전기요금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연이어 올렸어요. 산업용 전기요금은 2년 사이에 약 40% 상승했습니다. 스키장은 제설기, 리프트, 조명, 난방 등 모든 시설이 전기로 돌아가요. 전기요금이 오르면 스키장 운영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가 겹쳤어요. 기온이 올라가니 제설기를 더 오래 돌려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밤에만 제설기를 돌려도 됐어요. 지금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때로는 낮에도 돌려야 합니다. 제설기 가동 시간이 늘어나니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요.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사용량까지 늘어나니 전기요금 청구서는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이 현상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날씨가 변해서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원래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걸 설명할 때 쓰던 말입니다.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농작물 수확량이 줄면 채소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게 기후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키장에도 기후플레이션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안 온으로 눈을 만들어야 하고 그 비용이 리프트권 가격에 전가됩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더 명확해요. 스키장 하나를 한 시즌 운영하는데 전기요금만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대형 스키장의 경우 한 시즌 전기요금이 100억 원을 넘기도 해요. 여기에 인건비, 장비 유지비, 시설 감가상각비까지 더하면 운영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감가상각비란 리프트나 제설기 같은 비싼 장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한 거예요. 결국 리프트권 가격의 절반 이상이 이런 고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입니다. 문제는 이게 스키장 사장님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온이 오르는 건 그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도 그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손님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리프트권 살 때 기온 상승률과 전기요금 인상폭 설명하면 누가 공감하겠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비싸졌다, 바가지다 이렇게 느낄 뿐이에요. 경영진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쌓아요. 적자가 쌓이면 결국 폐업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렸어요. 결과적으로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고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예요. 기후변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030년까지 한국 겨울 평균 기온이 추가로 1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해요. 기온이 오르면 제설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스키장들은 진퇴양난,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가격을 더 올리면 손님이 더 떠나고 가격을 그대로 두면 적자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한국 스키장에도 모든 게 잘 풀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가 전성기였어요. 이 시기에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졌습니다.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주말이면 스키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리프트를 타려면 1시간씩 줄을 서야 했어요. 그때는 줄을 서면서도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스키장들은 앞다투어 시설을 확장했어요. 슬로프를 늘리고 리프트를 추가하고 숙박시설을 짓고 부대시설을 꾸몄습니다. 대기업들도 스키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투자만 하면 돈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스키장 근처 부동산 가격도 들썩였어요. 콘도 분양 광고가 쏟아졌고 실제로 잘 팔렸습니다. 스키 인구도 정점을 찍었어요. 2011년 시즌 연간 스키장 이용객은 68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 7명 중 1명이 한 해에 한 번은 스키장을 찾은 셈이에요. 스키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만 즐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MT, 회사 워크숍, 가족 여행의 단골 목적지가 스키장이었어요. 스키 장비 시장도 호황이었습니다. 스키복, 보드, 고글, 장갑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매출이 급증했어요. 스키장에서 일하는 것도 인기였습니다. 시즌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높았어요. 스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일하면서 무료로 스키를 탈 수 있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어요. 처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숙식 제공의 급여도 제법 됐어요. 전문 인력들은 시즌이 끝나도 다음 시즌을 위해 시설 관리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 시기 스키장의 서비스 품질도 지금과 달랐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잘 관리됐습니다. 리프트가 고장나면 빠르게 수리됐고 슬로프는 매일 정비됐어요. 안전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돈값을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도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방문객 수가 조금 줄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했지만 내년에는 추워지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686만 명을 넘던 연간 이용객은 500만 명으로 다시 443만 명 수준으로 줄었어요. 젊은 세대가 스키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키보다 해외여행을, 스노보드보다 실내 클라이밍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겨울 레저의 왕좌에서 스키가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이 줄어드는 와중에 서비스까지 나빠지니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키장을 떠나는 손님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어요. 바로 배신감입니다. 1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생각해 봅시다. 3인 가족이 3박 4일 스키 여행을 다녀오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이 돈이면 동남아 휴양지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 스키장에서 이 돈을 쓰면 무엇을 얻을까요? 흙 드러난 슬로프, 1시간씩 줄 서는 리프트, 불친절한 직원, 25,000원짜리 비빔밥이에요.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 가족은 아이에게 스키를 가르쳐 주려고 스키장을 찾았어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전화했더니 자기 담당 구역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직접 아이를 안고 슬로프를 내려왔습니다. 그 가족은 다시는 한국 스키장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인 모임에서 당일치기로 스키장을 방문했어요. 렌탈 장비를 빌리는데 1시간, 리프트를 타는데 40분, 점심을 먹는데 또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스키를 탄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어요. 1인당 15만 원을 썼는데 제대로 탄 건 2~3번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불만 글이 매일 올라와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가지, 불친절, 부실, 실망. 사람들은 단순히 비싸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비싼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거예요.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의 이탈이 두드러져요. 아이들에게 겨울 스포츠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부모들이 스키장을 찾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불안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좋은 추억은커녕 스트레스만 받고 왔다는 후기가 많아요. 젊은 층의 이탈은 더 심각합니다. 20대에서 30대 세대는 가성비에 민감해요.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 쉽게 말해 돈값을 하느냐는 뜻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곳을 선택해요. 한국 스키장의 위기를 가속하는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이에요.
먼저 일본입니다. 그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이 스키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일본 스키장은 한국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연 눈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와 니가타 지역은 겨울 내내 폭설이 쏟아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우더 스노우가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가볍고 뽀송뽀송한 천연 눈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경험은 인공눈과 차원이 달라요. 자연 눈이 내리니 제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일본 스키장의 제설 비용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비용이 적게 드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본 스키장 리프트권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슬로프 품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싸니 선택은 뻔합니다. 비행기 값을 더해도 일본이 이겨요.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 안팎입니다.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3박 4일 일본 스키 여행 비용이 한국 스키 여행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들어요. 그런데 경험의 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눈질이 다르다, 서비스가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일본에 이어 중국도 위협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키 시장을 공략합니다. 아예 자연을 무시하고 실내 스키장을 짓는 거예요. 2017년 문을 연 하얼빈 완다 스키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입니다. 최장 슬로프가 500m에 달하고 연간 방문객이 400만 명을 넘어요. 영업 수익만 6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입니다. 실내 스키장의 장점은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깥이 영상 30도 한여름이어도 안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쇼핑몰과 연결돼 있어서 스키를 타다가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스키를 탈 수 있어요.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구성입니다. 한국은 자연의 일본과 자본의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일본처럼 자연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거대 자본을 투입해 실내 스키장을 지을 여력도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동남아 여행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이면 따뜻한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겨울에 굳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스키장은 이제 일본,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휴양지와도 손님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한국 스키장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 한국 스키장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통합 시즌권이에요. 2024년 시즌에는 5개 스키장이 연합해서 XEO 시즌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오크밸리, 용평, 하이원, 웰리힐리파크, 엘리시안 강촌, 오투 리조트를 하나의 시즌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정가는 50만 원대지만 각종 할인을 적용하면 30만 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스키장 시즌권이 비슷한 가격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에요.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달라요. 이건 최후의 덤핑에 가깝습니다. 덤핑이란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확 낮춰서 파는 것을 말해요. 손님이 너무 줄어서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슬로프가 비어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있는 게 낫거든요. 일단 손님을 데려오면 식당, 렌탈, 숙박에서 추가 매출이 발생합니다. 리프트권에서 못 버는 돈을 다른 곳에서 벌어보자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이 전략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손님이 오더라도 그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싸게 와서 불쾌한 경험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이미지 회복이 더 어려워져요. 일부 스키장은 아예 스키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스키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리프트를 관광용 케이블카로 바꾸거나 슬로프를 잔디썰매장으로 만들거나 아예 골프장으로 전환한 곳도 있어요. 반려견과 함께 노는 공원으로 변신한 스키장도 있습니다. 폐업을 선택하는 곳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 3년간 3곳의 스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 스타일 리조트, 2022년 베어스타운, 2023년 양지파인 리조트가 차례로 폐업했어요. 특히 베어스타운은 2022년 1월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손님이 줄면서 시설 관리가 부실해졌고 부실한 관리가 사고로 이어졌어요. 결국 그해 10월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재개장 소식이 없습니다. 주변 상권은 초토화됐어요.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스키장 중에서도 2-3곳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베어스타운이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남은 스키장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영업 가능한 날은 더 줄어듭니다. 손님이 계속 줄면 매출은 더 감소해요. 살아남는 곳이 있다면 그건 순수한 스키장이 아니라
종합 리조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키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만 생존할 거예요. 한국 스키장의 몰락은 단순히 스키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후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비용이 오르고 오른 비용이 가격에 전가되고 높아진 가격 때문에 손님이 떠나는 구조. 눈이 안 오면 스키장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 의류 산업도 타격을 받아요. 난방 산업의 구조도 바뀝니다. 농업도 영향을 받아요. 스키장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극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산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의 겨울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릴 때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던 추억, 친구들과 스키장에서 넘어지며 웃던 시간, 그런 겨울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겨울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스키장 몰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연에 기대는 산업은 자연이 변하면 함께 흔들린다는 거예요. 한국 스키장은 추운 겨울과 눈에 의존했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니 산업 전체가 휘청이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연 조건에서 일본에 밀리고 자본력에서 중국에 밀리는 상황. 이건 스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고민이기도 해요. 한국 스키장의 몰락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도 아니고 서비스가 나빠서만도 아닙니다. 기후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국 겨울 산업이 맞이한 구조적 위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겨울은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